이전 영상에 이어서 가방의 덮개랑 칸막이가 되는 부분을 연결하고 퀼팅하는 것부터 배워볼게요.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고 와주세요. 겉감과 안감을 겉면끼리 붙여서 솜을 대고 먼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시침핀으로 고정한 다음 창구멍을 남겨두고 바느질을 해주시는데요. 창구멍 양쪽은 되박음질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홈질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뒤집기 전에 솜을 정리해 줘야겠죠. 홈질선 바깥에 있는 솜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시접하고 바느질한 선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창구멍 양쪽에 있는 바느질 선을 연결해서 선을 그어주면 솜을 정리하면서 삐뚤어지지 않게 재단을 할 수 있겠죠. 뒤집기 전에 저처럼 안감을 넉넉한 사이즈로 자르신 분들은 겉감에 맞춰서 잘라주시고요. 곡선이 있는 곳에는 시접의 2분의 1 정도의 깊이로 가위집을 내주세요. 창구멍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뒤집어 주시고요. 재봉선까지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도록 손으로 밀어가면서 뒤집은 다음에 시침핀으로 테두리 선을 고정해 주세요. 겸자가 있으시면 겸자로 뒤집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튀어나와야 할 부분은 뾰족한 부분으로 살살살 밀어서 충분히 튀어나올 수 있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는 과정이 모두 끝났으면 창구멍을 공그르기로 막아주세요. 공그르기가 모두 끝났으면요, 가운데 중심선을 찾아주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절반을 잘라서 작업을 해줬잖아요.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가운데 중심선을 찾아줬고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2cm씩 퀼팅선을 2줄씩 더 그어줬어요. 그래서 총 5줄의 퀼팅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저처럼 세로로 긴 퀼팅선을 그으셔도 되지만요, 격자무늬 퀼팅선을 그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퀼팅할 때 밀리지 않도록 시침을 해주세요. 시침실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퀼팅핀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퀼팅을 어디서 시작을 할 건지 중요한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덮개 쪽이기 때문에 덮개 쪽이 일그러지지 않는 게 더 좋겠죠. 퀼팅을 할 때
밀려나지 않을 위험이 더 큰 부분은 사실 시작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덮개 쪽에서 퀼팅을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운데부터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가운데 중심선을 먼저 퀼팅을 해주고 그 퀼팅한 선 양옆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퀼팅 해줬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제일 끝선을 마지막에 퀼팅을 해줬어요. 퀼팅을 하실 때 순서를 뒤죽박죽 해주면 어느 부분이 이제 천이 밀려서 울기도 하거든요. 순서를 잘 생각하셔서 퀼팅을 해주셔야 돼요. 퀼팅이 끝난 가방 앞면과 뒷면을 공그르기로 연결하기 전에 가방 입구 쪽에 손과 안감을 가방 입구 선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정리가 끝난 앞면과 뒷면을 시침핀이나 집게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제 겉감천끼리 공그르기로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가방 입구 쪽은 어차피 바이어스로 연결해서 감싸주기 때문에 굳이 매듭을 숨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 이제 공그르기를 하다가 가방 밑에나 양쪽 옆구리 쪽에서 매듭을 숨겨야 될 때는 매듭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제 천 안쪽으로 숨겨야겠죠. 겉감 쪽에서 공그르기가 모두 끝이 나면요, 저는 안쪽으로도 뒤집어서 공그르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미관상으로도 예쁘고 가방도 조금 더 튼튼한 느낌이 들어서요. 다음 작업은 가방 입구 쪽 바인딩 작업이에요. 저는 일부러 가방 입구 쪽 앞쪽에서 바인딩을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덮개로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처럼 바인딩 라인이 밑으로 오목하거나 위로 볼록하게 되면 바인딩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는 시침핀을 최대한 간격을 적게 꽂아서 작업을 해주시거나 바느질을 하면서 시침핀을 옆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바인딩을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한 바인딩 라인이 나와요. 바이어스 재단법이나 연결법, 또 바인딩 방법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시리즈로 3개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영상 찾아서 참고해서 작품 만들어 보세요. 시작점까지 바이어스 연결이 끝나면 이제 시작점하고 마지막 끝난 지점 시접을 접어서 공그르기 하고 안쪽으로 뒤집어서 접은 다음에 공그르기로 마무리하면 바인딩이 끝이 납니다. 가방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물건이 바닥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드 포켓을 하나 일부러 더 달아줘요. 이제 어디 가서 계산할 때 바로바로 꺼낼 수 있기도 하고 카드가 흠집이 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꼭 카드 포켓이 아니어도 자동차 키 같은 거 본인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물품들을 따로 보관하기 위한 포켓을 하나 더 만들어서 달아주셔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딱딱한 심지를 넣어서 이제 고정이 편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제 딱딱한 심지가 안쪽에 들어가면은 뒤집을 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한쪽 면을 아예 다 창구멍으로 터서 바느질을 했어요. 안쪽에서 카드 포켓 연결하고 이제 심지 부착이 끝났으면요, 뒤집어서 겉에서 공그르기로 카드 포켓을 막아주세요. 카드 포켓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제 가방을 사용할 때 가방 아래쪽에 물건 쏠림 현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방 입구 쪽이랑 가깝게 카드 포켓을 고정해줬어요. 카드 포켓을 공그르기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입구 쪽이 터질 수 있으니까요. 입구 양쪽만 감침질로 마감을 해주세요. 다음 과정은 포켓하고 가방 본체를 연결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가방 본체를 뒤집어서 안감이 보이게 위치해주세요. 먼저 가방 칸막이 모서리 부분하고 가방 본체에 다트가 있는 모서리를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외곽선을 따라서
가방 칸막이를 고정을 해주세요. 이제 고정이 끝났으면 가방 외곽선을 따라서 공그르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카드 포켓과 마찬가지로 가방 입구 쪽은 감침질로 두세 번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칸막이 공그르기가 모두 끝나면요, 뒤집어서 겉면이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제 단추달 위치를 정해줘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엔 덮개가 없는 뒤편에 핸드폰을 넣고 다닐 거예요. 핸드폰을 넣어서 단추달 위치를 시침핀으로 먼저 찔러서 그 시침핀이 나온 곳에 수성펜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자석단추의 암수를 떼어낸 다음 수성펜으로 표시한 곳에다가 단추를 대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고정을 한 다음에 감침질로 각 구멍마다 바느질을 해주세요. 덮개가 있는 앞쪽도 물건을 좀 넣어가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덮개가 덮여지면 좋을지 단추 위치를 찾아서 표시해주고 단추를 달아줬어요. 마지막으로 가방끈을 달아주면 되는데요. 가방끈은 가죽끈이나 웨이빙끈 선호에 맞는 가방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천으로 가방 고리를 만들어줘도 되지만요, 이제 수명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조금 나가도 가죽으로 된 고리를 구매해서 달아줬어요. 가방 고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으로 이제 바늘을 통과해 가면서 바느질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단추라던가 이런 가죽 가방 고리를 달 때는 실을 두 겹으로 매듭을 지어서 사용하세요. 가방 고리를 달 위치에다가 올려놔준 다음에 수성펜으로 먼저 표시를 해주세요.
가죽으로 된 고리를 달아줄 때는요, 가방 입구 쪽에서 바느질을 시작하시는 것보다 중간 지점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중간 지점에서 시작을 하셔서 입구 쪽으로 되돌아왔다가 다시 반대편 구멍 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바느질을 끝내주는 게 튼튼하게 바느질이 돼요. 가죽 고리 안쪽에 검정 색깔 실이 그대로 보이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놔뒀다가 세탁을 하거나 할 때 고리를 뜯어서 세탁을 하는 게 더 좋아서 그대로 놔두는 편이에요. 보기 흉하다면 안감천과 같은 천으로 아플리케 바느질을 해서 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도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업적인 목적은 피해주시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답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